구독, 좋아요. 4강 1번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지문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대로 이해하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지문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해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한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어때? 이 인권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는 그렇게 구속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거기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종교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종교 간에 걸친 이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거지. 근데 인권이란 새로운 개념이 딱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이 인권에 따라서 뭐 법률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사회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다. 어떤 세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한 단어 관계 부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한다. 그리고 있다. 항상 가능성이 있는데 뭐의 가능성이 있냐? 또 재창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그 물리적 지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 즉 마음속 세상을 말해요. 내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 개념들이 어때? 나의 앞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만들어주지. 거기서 또 어때? 다시 또 재창조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위의 설명으로 들어가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어때? 인류로서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기 관련된 법을 만들고 인류가 평등하다 뭐 이런 사상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길 기반으로 또 다른 생각이 탄생하는 거야.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조지 켈리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사건들을 실로 꿰 생각이라는 이 실로 생각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실로 꿰고 하나로 그리고 이 생각들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테스트해야 된다. 사건들과 대조해서 테스트해야 된다. 원래는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조지 켈리가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가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실로 꿰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일단은 뭘 세운다? 실로 깬다.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지 현실 사건에서 계속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즉 먼저 우리가 해석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현실에서 그것을 검증해 본다 라는 겁니다. 이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까?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현실에서 대조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 맞으면 어떻게 되겠니? 내 생각이 맞군.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는 묘사합니다. 이 과정을 뭐로써 묘사하냐? 연속적인 접근 과정의 하나로서 묘사한다는 게 이게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뭔가 가설을 세우고 시도했어. 근데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하니? 나의 가설을 수정할 수도 있겠지. 맞다고 확신할 수도 있겠고 이 과정이 계속 이어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대한 생성력이 있는 생각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생각들이 바꿨어. 세계관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것들의 시대에. 그리고 도움을 주었다. 헬프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상관없지? 그것들의 문화를 재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인류사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바꾸고 문화 자체를 재구성해버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인권 개념이 없었어.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법과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현실을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얘기.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 무슨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할 수도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내 사고방식이나 뭐 서사, 관행, 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걸 바꾸면 내 삶도 바뀌겠죠. 물론 전체적인 세계, 큰 사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문화의 어떤 진화의 과정이 아마도 뭐일 것이다. 왓절 나오고요. 코미디언인 조지 칼린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언제 내가 삶의 의미를 알아냈을 때 그들이 이것을 또 바꾸었다. 이 조지 칼린 농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생의 의미를 막 알았더니까, 알고 나니까 그걸 바꿔버리더라. 무슨 말? 문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계속 진화한다는 의미. 정답은 한번 정하면 딱 끝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이런 농담이에요. 내가 삶의 의미를 알아냈는데 또 이게 바뀌어버리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인 것. 긴 주기, 창조적 변화, 이 사회의 문화에서 창조적 변화가 긴 주기로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서 사실인 것은 또한 사실이다. 더 짧은 주기에서도 사실이다. 뭐에? 창조적인 작업. 개인과 집단에 의한 창조적 작업의 더 짧은 주기에서도 사실이다. 큰 문화 변동이 그렇듯이 개인과 그룹의 창작 과정도 훨씬 짧겠죠. 어떤 사회의 큰 문화 변동보다는. 근데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니 그게? 일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을 뭐한다? 시도한다. 검증한다. 테스트한다. 그리고 뭐한다? 수정한다. 그리고 적용이 되기도 한다. 또 아이디어가 생긴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반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 문장으로 선생님이 요약을 해주자면요. 아이디어가 우리의 현실 체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검증, 수정해서 점점 더 나은 세계관, 결과물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얘기를 해보자면요.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니네 반응이 좀 괜찮아. 내가 그 전날 생각을 한 거야. 이 얘기를 했을 때 니네 반응이 좀 괜찮겠지? 그래서 선생님 막 아재 개그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네? 그러면 이거를 또 어때? 발전시켜서 또 하나의 생각으로 고정시키고 이게 반응이 좋았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떨까?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재창조되는 우리의 문화라는 게 중심 소재인데 결국에 뭐한다?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을 가설이라고 했을 때 현실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어때? 그것을 또 생각을 또 들어가고 또 테스트하고 확정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루프입니다. 계속 재창조되는 우리의 문화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이해가 안 된 학생이 있을까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요.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독재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자체가 이 민주화 사상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때? 이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현실에서 검증 테스트를 하죠. 그 상태에서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근데 변화하고 있죠. 지금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지금 가진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소위 말해 뭐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까 개그맨인 조지 칼린이 얘기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까?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읍시다.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진짜 어려워요.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여기까지. Next. 자, 2번. 이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목재는 such that 요 구문만 좀 조심하시고요. 매우 필수적인 요소였어. 일상생활에. 자, 그래서 사람은 예상할 수도 있었어. 대절을. 목재 생산의 한계가 뭐였다? 원인이었다. 발전의 부족의 원인이었다.
너무 많이 목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목재 생산에 한계가 딱 걸려버리면 그게 발전이 안 됐다. 이런 거죠. 거의 모든 소유물들,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소유물들은 다 목재로 이루어져 있었어. 반면에 어떤 것들, 주격 관계대명사, 실제로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필요했습니다. 많은 양의 목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중세시대에 대략 30파운드의 목재가 필요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재련하기 위해서 1파운드의 철을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철을 재련하는데도 결국 나무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사람들은 목재를 태웠어. 훨씬 더 많은 양의 목재를 태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집을 난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재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었다. 뭐에 있어서? 주요 산업 과정에 있어서. 뭐에? 그 시대에 뭐 소금 만들기라든가 양조하기. 양조는 그 술 만든다는 얘기예요. 양조간장이 아니라 무두질하기, 염색하기 등등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음식 조리하고 뭐 난방하고 난방하는데 나무가 중구난방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나무가 부족한 거예요. 체스의 언어로 나무는 그래서 목재는 뭐였냐? 혹사당한 말이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땅이 농사를 짓기 위해 개간되면서 그러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 개간된 땅은 개간지, 개간지. 숲이 우드 해브 빈 PP니까 여기도 수동이죠. 파괴가 되어. 그리고 분사구문 목재 공급이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되니? 줄어들면서. 너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절을요. 이것이 결국에는 뭘 초래하니? 목재의 부족. 그걸 초래하게 되고 또 분사구문. 뭘 방해하면서. 더 나은 물질적인 어떤 발전을 또 방해해 가는 거죠. 나무가 부족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민중의 역사는요. 가득 차 있다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 오브 다음에 의문사절. 목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그런 것들이 산림 파괴와 재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또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해석이 쑥쑥 되는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 남용이라 하긴 좀 그렇지 않나?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목재를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나무가 부족하고 그것이 물질적인 발전을 방해했다 라는 글입니다. Next. 3번 인구 통계 수준을 넘어서서 높아진 생활 수준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뭐에 있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것은 앞문장 전체에 작용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선택. 뭐에 관한 선택입니까? 제품들의 종류.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들의 종류에 관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뭐가? 높아진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게 돼요. 1940년에 너는 조동사 have pp 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지 명백한. 그리고 spend 돈 ing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돈을 썼을지도 몰라. 배관 이 수도용이든지 혹은 변기든지 아무튼 이 배관을 설치하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때 돈을 썼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좀 잘 살아. 돈을 좀 많이 벌었어. 와 집에 일단 화장실부터 설치하자. 이렇게. 만약 네가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먼저 설치했겠지? 자, 마찬가지였다. 뭐 이제 에어컨, TV, 컴퓨터 각각 뭐 다른 시기에 20세기의 다른 시기에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집에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 물건들을 가졌다면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에다가 우리의 돈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추가 변기를 화장실에 설치했을까요? 에어컨을 집에 막 6대 7대 놨을까요? 아니었겠죠? 대신에 물건들이 값이 더 싸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집을 그 물건들로 이제 가득 채웠을 때
값이 더 싸진단 말은 무슨 말이니?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이 엄청 높았어.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나서. 그때 엄청 비싸니까 못 사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컴퓨터의 가격이 싸져. 그럼 이제 와, 우리도 컴퓨터 사자. 그래서 컴퓨터가 집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제 물건들로 다 가득 채웠다. 필수적인 것들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비는 어디로 향하게 되니? 서비스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격의 하락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제품들의 이용 가능성을 전부 다 이용했어. 그러면서 더 길고 더 나은 휴가를 보내거나 클래스를 수강하거나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거나 약간의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 더 많은 데이터를 이 전화요금에 넣는다거나 그렇게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이용했다.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서 어때?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게 된다. 쉽죠?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제 구매하는 제품들이 생길 거고 그 제품들이 다 가득 채워지고 나면은 어디로 이동한다? 서비스 종류로 이동하게 된다. 라는 글이에요. Next. 4번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 질문입니다. 기술이 뭐하게 해줍니까? 연구과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죠? 적은 예산을 놀라운 방법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요. 예전에는 1960년대를 가정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우주의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설치한 천체 망원경의 어떤 성능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겠죠. 하지만 지금 비교해보면요. 그 정도는 핸드폰 디카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은 엄청나게 더 발전을 했고 가격은 점점 더 싸졌죠. 그래서 이 기술이 모든 걸 그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지금 쉽게 공헌할 수 있게 된다. 과학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추어로서. 전문가가 아니잖아. 뭘 통해서? 점점점 널리 행해지는 시민과학을 통해서예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일반 대중들은 도와요. 흔히 작은 그리고 증가하는 방식으로 어떤 작업에서 그런 작업들에서 뭐와 같은 자료 수집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 시민과학 아마추어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작은 과학입니다. 은하계를 분류한 것부터 혹은 플랑크톤을 분류하는 것부터 from A to B 그럼 여기는 전치사 다음 동명사겠죠. 알아내는 것까지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알아내는 것까지 우리 모두가 지금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뭐의? 과학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로서도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기술이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비록 수학이 여전히 어떤 영역일 수도 있다. 뛰어난 한 명의 천재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또한 이것은 자리가 있다. 취미 활동가라든가 아마추어의 자리가 있다. 아마추어 수학자들.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우리 사이트에서는 그 DC 인사이드 거기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다 믿냐 안 믿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각각 네이버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전공자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수학은 그렇죠. 1980년대 중반에 2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발견했다. 새로운 추가적인 해결 방법을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유클리드가 제기하고 풀었어.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어떤 문제였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또 나와서 요 문제가 지금 어때?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나는 꾸미고 있었고 하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그 이후로 since 그 이후로 had been found 발견된 적이 없었던 그런 방법을 두 명의 고등학생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마추어잖아요. 심지어 있다. 전체적인 영역도 있어요. 알려진 뭐로써 오락적인 수학이라고 알려진 이런 사례들이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은 왓절 이다. 대절이다. 명사절 접속사 뒤에 완전문. 창의적인 실험과 그리고 올바른 질문이 뭐만큼 중요하다? 충분한 재정 지원과 사회 기반 시설만큼이나 그러니까 창의적 실험, 올바른 질문 요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재정이 들어가고 인프라가 깔려 있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요게 핵심이다. 뭐에 있어서? 아마추어 작은 과학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절 두 번째. 기술이 이러한 작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 마야 문명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 마야 문명의 숨겨진 도시를 발견했다고 해요. 뭐 이런 거죠. 작은 과학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번창할 수 있다라는 글이에요. 작은 과학이 뭡니까? 아마추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Next. 자, 5번. 한 연구에서, 근데 어떤 연구? 1000명이 넘는 사람들, 넘는 more than, 어디서? 네덜란드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뭘 보였어? 더 큰 행복 상승을 보였다. 뭐에서? 여행 전에 몇 주간이에요. 보통 여행 가기 전이 더 즐겁지? 뭐보다? 여행을 갔다 온 후 그 몇 주간보다도 여행 가기 전에 더 큰 행복의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들어낸다. 비교급 강조. 훨씬 더 감정적인 이미지. 뭐에? 크리스마스하고 새해 첫날에 관한 그 감정적 이미지를 훨씬 더 감정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 뭔가를 막 상상하고 기대하고 이런 거지. 뭐 했을 때? 그들이 상상했을 때 이런 행사들을 11월에. 그럼 무슨 말이야? 크리스마스하고 새해 첫날은 12월, 1월이니까 훨씬 전이지. 뭐보다? 뭐 할 때보다? 그들이 look back, 회상할 때보다. 언제? 1월에. 뭐에 대해서? 본인들의 실제 경험한 것에 대해서 회상할 때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때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연구원들은 의견을 제시했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 우리가 경험하는데 시간상에서 주름을 경험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볼까요? 주름이란 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때가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주름이 올라가요. 더 기대한다는 거지 이때. 근데 뒤에 나올 내용인데요. 이제 안 좋은 일은요. 반대입니다. 안 좋은 일은 여기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여기 사건이 좋은 일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좋고 힘든 일이 여기 이 점에 있으면요. 그게 일어나기 전에는 기분이 다운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다시. 주름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좋은 일은 이 지점입니다.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때가 기분이 너무 좋아. 올라갔죠? 근데 이건 이제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전에 기분이 안 좋아요. 다운돼 있어요. 이런 주름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의 주름을 경험한다 라는 표현이지. 자, 이것은 be worse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keep in mind. 기억해둘 가치가 있다. 만약에 너가 곧 이사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느껴 조금 더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뭐 할 때? 분사구문이고 접속사가 살아있고요. 능동이죠.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친구가 이사하는 거. help 목적어 원형 썼지. 미래의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줄 생각을 할 때, 그럼 이건 뭐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 힘들어. 그때는 더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뭐하고 비교돼서 기억하는 것,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왔고, remember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지 과거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와줬던 것을 기억한 것과 비교해서 과거에, 그러면 뭔가 힘들었던 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어때? 일단 기분이 안 좋지. 중간고사 치를 거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밀려와.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끝나고 나서 회상을 하면 중간고사 대비하던 시간도 그래도 견딜만 했다. 이렇게 좀 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 친구를 이사를 도와줘야 돼. 그럼 어때? 벌써부터 막 몸이 힘들지? 근데 도와주고 나서는 그때 우리 그래도 재밌었다. 이렇게 회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요구한다. 더 좋은 감사 선물을 요구하게 돼. 이사하기 전에. 만약에 네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보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의 친구들에게. 뭐에 대해서? 네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근데 단지 뭐에 불과한 것으로? 저렴한 맥주와 피자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문화로 바꾸면 그냥 이사 도와주면은 짜장면이랑 탕수육 사줄게.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은요. 더 뭐 할 가능성이 크다?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뭐에? 값싼 선물에. 만약 네가 친구들을 초대를 해. 다음날. 이사하고 나서 다음날. 뭐 하기보다는 이사 전날보다는. 이사 전날에는 지금 부정적 감정이 올라가 있잖아. 이때는 짜장면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근데 이사하고 나서 이제 집들이 하자 해가지고 너네 어제 도와줬으니까 고마워. 짜장면이랑 사줄게. 그럼 훨씬 더 기분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주름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다가오는 일에 더 강한 감정을 느끼는데 좋은 일은 더 행복한 거야. 힘든 일은 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글이에요.